안녕하십니까. 쇼킹부동산입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초강력 규제가 있습니다. 11호 부동산 대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도대체 어떤 규제이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역대급 대책이라 불렸었던 11호 부동산 대책,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걸 허가구역,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광범위 지정이 이루어졌었죠. 그래서 과열지역뿐만 아니라 그 과열지역을 지정했을 때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같이 묶어버렸습니다. 또한 대출 한도도 제한을 했었죠. 최대 2억까지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됐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역대 부동산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했어요. 그런데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는 됐지만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규제가 있습니다. 바로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입니다. 자, 어떤 내용이었냐? 자,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%에서 20%로 올리는 방안인데 이게 원래 2026년 4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앞당겼다는 거죠. 위험 가중치란 무엇일까요? 자, 은행의 점수 산정 방식입니다. 대출 시 사고 가능성을 점수처럼 산정을 하는데 당연히 안전한 대출은 점수가 낮고요. 위험한 대출은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. 자, 근데 이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결정이에요. 자, 주담대를 더 위험한 대출로 분류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죠. 그럼 은행은 같은 대출에 더 많은 자기 자본 적립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. 도대체 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나요? 한 27조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.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공급의 감소 예상 규모가 이 정도예요. 엄청난 숫자입니다. 왜냐면은 연간 은행의 주담대 증가 규모가 56조 원 규모인데 그의 절반 가까운 수치예요. 물론 56조만 딱 증가한 건 아닙니다. 증가한 거에다가 상환한 금액을 빼니까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신규 대출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이 가능한 거죠. 반면은 은행의 보유 주식 관련 위험 가중치 비율은 조정이 됩니다. 400%에서 250%로 그러면은 기업 대출 여력이 약 73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생산적 금융 바로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기업 대출로 좀 은행들의 대출 폭 이제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봐요.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. 자, 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, 노르웨이, 스웨덴도 25%가 적용되는데 대한민국은 20%밖에 적용 안 되지 않냐?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?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해원 금융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어요? 담보대출 쏠림 비판 생산적 금융 전환해야 그래서 아마 다음 집값이 급등할 시에는요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때는 25%로 맞추겠죠.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년 대출 환경이 현재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합니다. 한 기사 볼게요. 대출 풀린다며 1월만 기다린 사람들 다시 발동동. 현재 은행권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4.5%대가 나옵니다. 지금 오히려 2금융권이 더 낮은 상황이 됐어요. 금리 역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. 자, 시장 상황이 왜 이렇게 나타났냐? 왜 이렇게 됐냐? 채권 수익률이 현재 많이 올라갔고요. 여기에 가상금리도 같이 작용을 한 겁니다. 원래 1월 정도 되면 1월 내에서 2월 정도 집행하는 자금이 되면 이 가상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가상금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왜? 은행 내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몸을 더 사리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대출업계에서는 한 내년 2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상금리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. 문제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. 대출금리 4.5%예요. 솔직히 이 정도면 굉장히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.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총량 규제 하에서 4.5% 대출금리를 딱 1년 전에 찍었었어요. 그때 어떻게 됐다? 상급지부터 하급지까지 전부 다 거래가 뚝 끊겨버립니다. 그 정도로 높은 대출금리가 현재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움직임이 달라요. 전체적으로 거래가 증가 중인데 특히 20억 이하 아파트, 10억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입니다.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는 뭐 매물 품귀 현상 나타나는 단지도 많이 있고요. 매수할 때 바로 호가 올리는 곳도 꽤 많이 있다는 점
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원래는 대출 금리하고 부동산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금리만 보고 매수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부동산은 금리 아닌가요? 이게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그래요. 첫 번째는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대출 규제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뭐 원하는 만큼 DSR 한도만큼 대출을 다 받다 보니까 이 대출 금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으로 묶여 있고 또 고가 아파트는 뭐 규제 지역은 뭐 LTV 40% 그리고 고가 아파트는 뭐 4억, 2억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도의 문제인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출 금리의 영향을 덜 받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추가 규제 우려가 있어요. 자, 비규제 지역 지금 LTV 70% 나오죠.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70% 나옵니다. 자, 그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. 보세요. 627 부동산 대책 때 대출 한도 줄어들었죠. 11호 부동산 대책 때 또 줄어들었죠. 야, 다음에 시장이 과열되면은 또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내가 집을 못 사겠네. 근데 대출 한도가 줄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왜 집값이 떨어졌나요? 안 떨어졌죠. 진짜 초고가 아파트만 조금 조정이 있었지 20억대 10억대 아파트는 지금 오히려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앞당기는 현상, 금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. 그럼 대출을 이렇게 줄이면은 부동산 시장 끝 아닌가요? 워낙 강력한 규제가 이제 다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에 대한 아직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뭐 27조 원 대출 규모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제 경험상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막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막 쉽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. 자, 높은 대출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긴 한데 이것이 시장 자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? 현재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년 1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27조 축소된다고 합니다. 자, 1년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에요. 자, 원래 4월 1일 날 적용됐었던 규제인데 이게 11호 부동산 대책 때 1월 1일로 조기 시행이 됐죠. 자, 추가 카드도 가능합니다.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서 시장 과열 시 추가 카드로 이것을 25%까지 늘릴 방안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현재 대출금리가 무려 4.5%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 움직임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제 금리로 컨트롤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새로운 부동산 규제에 더불어서 현재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매칭시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